미나상, konnichiwa. 안녕하세요. 이선옥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유형별 비법 전수, 바로 우리 문법 파트에 대한 비법 전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언어 지식의 두 번째 파트가 되겠고요. 문법에서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어미 활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게 되는데요. 역시 그 어미 활용을 묻는 문장 패턴도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문법 형식 판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뭔가 딱딱한 느낌이 드시죠? 자, 여기에서 가장 첫 번째로 묻게 되는 것은 주로 조사 문제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총 15문항이 나온다고 했는데요. 적어도 4문항 정도가 조사 문제로 제시가 되니 반드시 여러 가지 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N5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조사가 있었죠. 니, 대, 노, 여러 가지. 자, 이 여러 가지 조사에 또 각각의 여러 가지 용법이 있었기 때문에 각 용법의 사용법 등을 구별하기에 미쳤다면 N4 같은 경우는 각각의 조사에 이제 뉘앙스의 차이까지 물어보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사 공부를 하실 때 각각의 단편적인 해석만 외울 것이 아니라 이 해석에 관련된 느낌의 차이까지 기억을 하셔야 하는데요. 조금 이따가 구체적인 문항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또 문법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문법 활용을 하는 핵심 품사 늘 누구죠? 그렇죠. 동사, 이형용사, 나형용사. 이 세 가지 품사의 어미 활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표로 정리하시고 기계적인 반복적인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문장 완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자, 1번부터 4번까지 제시되고 있는 단어의 순서를 맞추어서 자, 하나의 완벽한 문장의 틀로 완성시키시오가 바로 문장 완성이 되겠습니다. N5에서도 늘 말씀드리는데요. 자, JLPT 시험을 보면서 가장 재밌다라고 느끼는 파트이기도 하고요. 마치 퀴즈처럼 단어 순서 알아맞추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 5문항의 문제를 푸는 것은 큰 어려움은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는 몬다이 상이 되는데요. 5문항이지만 하나의 긴 독해 글 같은 지문으로 5문항을 풀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독해력도 필요하지만 역시 한 문장당 빈칸에 들어있는 단어들을 적절하게 골라내는 그 형식은 바로 첫 번째 문법 형식 판단과 매우 비슷하므로 자, 몬다이 이지와 몬다이 상은 아주 큰 연결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구체적인 문항 보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법 형식 판단인데요. 질문의 제시는 늘 항상 이런 패턴으로 제시가 됩니다. 자, 괄호, 문장 안에 괄호가 존재하고요. 그 괄호 안에 나니오 이레마스까? 무엇을 넣습니까? 혹은 무엇을 넣을 겁니까? 이치니산용 까라 이치방 이모노 히토츠 에란데 쿠다사이 1, 2, 3, 4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하나 고르시오라고 제시가 되겠죠. 자,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요비라고 요일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괄호가 그어져 있네요. 계속해서 살펴보면 코노홍오 가에사 나케레바 나리마생 이라고 했는데요. 자, 나케레바 나리마생 가장 중요한 구문이죠. 자, 동사의 나이형에 붙어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이중부정입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 라는 의미 표현이 되겠죠. 의무 표현이 되겠죠. 자, 구문 먼저 읽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나케레바 나리마생, 나케레바 나리마생,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칼스라는 동사가 원래는 기본형이죠. 1그룹 동사, 반납하다, 되돌려주다, 갚다라는 동사이고 역시 반자. 보시면 아마 동사의 느낌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카에스, 카이사나케레바 나리마생. 자, 무엇을요? 책을 반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책은 언제까지일까요? 네, 토요일까지죠. 한국어로는 까지,
까지라는 조사가 매우 어울리는데요. 자, 지금 1번부터 4번까지를 봤더니 까지라고 해석이 되는 조사가 1번과 2번 두 개가 보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조사의 뉘앙스의 차이까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던 그 내용이 바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1번도 까지, 2번도 까지. 이 둘 중에 어떤 까지를 고르면 좋을까? 지금부터 조사에 대한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이 언급된 조사는 언제까지인데요. 실은 이 까지라는 단어는 한국어에는 기간을 말할 수도 있고요. 기한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 기한?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의식이 말을 지배한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미 말이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인지 능력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금의 한국어의 까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간을 이야기할 때도 기한을 이야기할 때도 한국어에서는 똑같은 단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두 가지의 개념을 우리가 스스로 헷갈리기 쉽습니다. 가령 약국에서 약을 샀는데 연고를 샀는데 유통기한이 맞는지 유통기간이 맞는지 혹은 유효기간이 맞는지 유효기한이 맞는지가 헷갈리신다면 이번 시간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 기간이라고 한다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해서 이때부터 이때까지 계속 그 행동을 해야 합니다. 문장 안에서 반드시 동사를 찾아내셔서요. 그 동사의 행동이 그 기간 내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기간의 개념이 되겠고 그때까지는 마데라는 조사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한이라고 해볼까요? 자, 한자는요, 한도라고 할 때 한자인데요. 가령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라고 한다면 가령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 우리는 이 액수를 다 사용해야 할까요? 매달? 아니죠. 그 액수까지 그 안짝에서만 사용하면 된다가 바로 한도가 되겠죠. 따라서 내가 오늘 숙제를 낼 테니까 수요일까지 제출하세요는 계속해서 제출하세요가 아니라 그때를 기한으로 그 안짝으로만 한 번 하면 되는 행동이 됩니다. 바로 데드라인의 개념인데요. 이때는 바로 마데니라는 조사를 사용해서 기한을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자, 구체적인 문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12時まで勉強する. 나 오늘 너무 졸려. 어젯밤에 12時まで勉強する. 공부했거든. 이란 얘기는 밤 12시까지 계속 공부를 했거든. 그리고 잤거든. 이라는 문장이 되겠죠. 자, 그런데 12時までに来てください. 즉 12시까지 와주세요 라고 한다면 11시 55분까지 오면 더 좋고 11시까지 와도 12시까지 온 사람이 되겠죠. 따라서 뒤에 나오는 행동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지 혹은 뒤에 따라 나오는 행동이 그 안짝으로만 그걸 기한, 데드라인으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런 느낌에서 봤을 때 문장 위에 노요비까지, 토요일까지 이 책을 반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문장은 토요일을 기한으로 그 안짝으로 빨리 책을 반납해야 된다라는 데드라인의 개념이기 때문에 바로 2번이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까지, 즉 마데니 이 두 가지 뉘앙스 구별하시면서 조사 문제는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염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법 형식 판단 이 정도로 살짝 여러분들한테 예고편을 드리고 우리는 두 번째 문장 완성으로 들어갈 텐데요. 혹시 N5 시험을 접해보지 않고 N4부터 시작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아마 이 문제 풀어보시면서 굉장히 재미있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5문항이 제시가 되는데 어떤 문항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질문의 제시는 자, 별표가 한 빈칸에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자, 니 하이르 모노와 도레 데스 까? 에 들어갈 것은 어느 것입니까? 1, 2, 3, 4から一番いいものを一つ選んでください. 아까랑 똑같죠? 1, 2, 3, 4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하나 고르시오라고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 문제를 살펴보면 쯔꾸에노 그 다음에 빈칸이 4개가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 들어갈 단어를 골라내시오가 되는데요. 자, 문장 뒤에 아리마스로 끝이 나고 있죠. 특이한 동사죠. 네, 맞습니다. 존재 동사가 되겠습니다. 존재 동사 어디 어디에 있습니다. 라는 반드시 어디 어디에 라는 장소를 지정해주는 그렇죠. 존재의 니라는 조사를 사용하게 되는 특수한 그런 동사인데요. 자, 일단 정답은 여기에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 무엇무엇이라는 주격 조사가 되겠습니다. 주어를 만들게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디 어디에 라는 장소를 지정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어디 어디에 있습니다 라고 해서 실은 니 아리마스, 니 아리마스, 니가 맨 마지막에 올 거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살짝 섣부른 성급한 판단이 되겠고요. 자, 일단 3번 같은 경우 보면 우에라고 해서 위라는 장소 명사가 되겠습니다.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가 되겠죠. 아마 여기까지 보시면 3번 다음에 니가 오겠구나. 장소에 이기 때문에 순서는 3번 다음에 2번이 온다라는 사실도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이 올 텐데요. 펜이라는 명사가 되겠죠. 자, 펜이 어딘가에 있겠죠. 따라서 4번 다음에는 1번이 오게 된다. 펜이 어디에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테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고민이 시작됩니다. 펜이 위에 있어요? 인지 위에 펜이 있어요? 인지 즉 2번, 3번 세트가 먼저 나올지 4번, 1번 세트가 먼저 나올지를 고민하셔야 하는데 자, 이것은 바로 빈칸에서 힌트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쯔꾸에 노가 나와 있고요. 쯔꾸에 책상이라는 단어이죠. 명사를 수식할 때 반드시 노의 힘을 빌려서 수식했던 사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책상, 펜이 어울릴까요? 아니죠. 책상 위라는 단어가 어울리겠죠. 따라서 첫 번째 빈칸에는 3번이 어울리게 되겠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2번 어디 어디에 라는 니가 올 테니 그 다음 순서인 4번, 1번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된 문장을 일본어로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츠쿠에노 우에니 펜가 아리마스. 그렇죠. 책상 위에 펜이 있습니다. 라는 어순으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골라내시면 되겠죠. 자, 이 문제를 보면서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물론 단어의 뜻을 안다, 뜻으로 풀어낼 수도 있지만 각각의 품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명사 다음에는 조사, 명사도 장소명사 다음에는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 니 이런 형태의 여러분들 품사와 품사의 서로가의 관련성을 알고 있다면 굉장히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문장 완성 패턴의 문항이 됐었습니다. 5문항이 나오니 5개의 퀴즈를 푼다라는 개념으로 마음 가볍게 여러분들이 임해주시면 참 좋겠네요. 자, 세 번째가 바로 문맥 이해인데요. 자, 문맥이란 말 자체가 문장의 흐름 그리고 내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독해력이 조금 필요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해 지문과 같은 큰 문장 속에 1번, 즉 문법 형식 판단과 같은 문제들을 풀어나간다라는 개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문항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문제 제시는 몬다이산이라고 나오고요. 자, 22번 까라 26번 니라고 나오네요. 5개의 빈칸이 되겠죠. 나니오 이레마스까? 무엇을 넣을 겁니까?
자, 문쇼의 의미요 강가의 때 문쇼 무슨 뜻일까요? 문장의 의미, 의미가 되겠죠. 문장의 의미를 강가의 때 잘 생각하고 이치니 산이온가라 이치방 이모노 히토츠 에란데 쿠다사이라고 제시가 되고 있네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 고르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형태가 될까요? 네,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하나의 긴 문장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긴 글이 되겠죠. 따라서 이 글의 전체적인 흐름, 즉 의미도 파악을 하고, 자, 의미를 파악했으니 적절히 옳은 단어들, 옳은 어휘들을 넣어보세요. 혹은 주어진 어휘를 문장의 흐름에 맞도록 고치시오가 바로 이 문항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 긴 글을 보면서 허걱이라는 감정을 버리시고 실은 하나의 빈칸이 들어있는 문장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법 형식 판단처럼 임해 가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긴 글을 한꺼번에 보지 않고 잘라서 한 문장씩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오지상에 장음이 들어간 것 보니까 아저씨가 아니라 할아버지께라는 편지글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츠모 다노시 토코로 항상 즐거운 곳 그리고 빈칸이 나와 있네요. 쯔레때 이때 그레때 아리가또 고마워요. 왜 고마워요? 테 그레때 해 주어서 누구에게 주어서? 나에게 주어서죠. 반드시 주다라는 give 동사는 일본어에 두 개가 있는데 나한테 준다라는 개념일 때만 구레르 그 외에는 무조건 아게르 쓰세요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해주셔서 감사해요. 해주셔서 자, 제스처가 나를 향해서 주다를 가리키기 때문에 여기에선 절대로 아게르라는 동사가 나오면 틀린 문장으로 골라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테쿠레떼 아리가또 무언가를 해주셔서 감사해요. 자, 해준 행동은 뭐가 될까요? 쯔레떼이쿠 데리고 가다 라는 동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항상 즐겁고 재미있는 곳에 나를 데려가 주셔서 감사해요. 나 데리고 다녀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문장이 될 텐데요. 데리고 가는 것도 하나의 이동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곳, 즐거운 곳에 라는 에라는 조사로서 그렇죠. 도착 장소의 조사를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착 장소를 나타낼 때는 니도 가능하고 어디로 라는 개념의 에도 가능했었죠. 따라서 자, 1번의 선택지를 보시면 정답으로 2번 어디에 나니나니에 라는 조사 2번을 골라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쉽죠? 전체적인 문장의 흐름을 파악하지 않아도 문장 형식, 즉 문법 형식 판단의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정답을 골라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야스미노 히니 라고 나와 있고요. 오지상이 아에르노데 오지상이 아에르 만나다 만날 수 있다. 자, 어쨌든 만나다라는 동사가 나온다면 반드시 대상에 니라는 조사를 사용하시고 자,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요. 이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레시 데스 너무 기뻐요. 할아버지 빨리 보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전달되고 있죠. 하지만 이라는 접속사가 나와 있고요. 다만이 가끔 데카케르 코토가 데키르라고 한다면 외출할 수 있다이지만 데카케르 코토가 데키나이라고 했으니 외출할 수 없다. 함께 할아버지와 외출할 수 없을 때는 스고쿠 너무나도 굉장히 라고 나와 있는데요. 앞에 기쁜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라는 역접의 접속사가 나온다면 뒤에는 슬프거나 안 좋은 어휘가 따라 나올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3번 먼저 보면요. 할아버지와 함께 같이 나갈 수 없을 때는 기쁩니다. 우레시이 데스 안 되고요. 오모시로이 데스 재밌습니다. 안 되겠죠. 4번에 이소가시이 데스 너무 바빠요. 할아버지랑 같이 나갈 수 없어서 바빠요 라는 느낌은 옳지 않고요. 바로 가나시이 데스 너무 슬퍼요 라는 3번이 정답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린 2번으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야스미노 히니 휴일이 되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기뻐요라고 지금 약속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즉 휴일이 되면 할아버지 만날 수 있으니까 너무 기뻐요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이미 약속이 되어져 있고 스케줄이 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의 법으로, 하나의 규칙으로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되면이라는 형태로 to를 사용하면 되는데 아직 되지 않았죠. 때문에 to가 쓰여져 있는 표현에 되면이라는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자, 2번, 3번 정답 4번, 3번으로 골라내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오지상과 할아버지는 와타시니, 자, 니라는 조사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 문장 끝으로 쭉 보면 사레루라는 수동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누구한테 발을 밟히다, 혹은 누구한테 맞았다, 혹은 누구한테 뺏기다 등등 어떠한 행동을 당하다라는 개념의 수동 형태는 반드시 누구누구로부터라는 대상의 니가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자, 사레르 당하다 쯔메따쿠 사레르라고 하면 냉정함을 받다라고 의역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누구로부터요? 나한테부터요. 즉 할아버지는 나로부터 좀 냉정함을 받고 있다라고 오모떼 이르또 여겨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다고 오바상이 기기마시다, 할머니로부터 들었습니다. 즉 함께 외출할 수 없다면 좀 냉정한가? 나한테 냉정하게 대하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할머니한테 전해 들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젠 전혀라는 부사이고요. 보통 젠이라는 부사가 나온다면 그렇죠. 부정문과 호응을 맞는 서술 부사이기 때문에 아리마생이라는 부정형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전혀 땡땡 츠모리와 아리마생, 뭐뭐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라고 해서 자, 여기 잠깐 살짝 밀렸는데요. 손나 그럴 생각은, 그럴 작정은 아닙니다. 없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3번을 정답으로 골라내시면 되겠죠. 자, 와타시와 오지상가 다이스키 데스. 저는 할아버지가 너무 좋습니다 라고 오해를 풀고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살펴보도록 할까요? 콘도. 자, 이 단어에 자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자, 아직 지나지 않은 가장 가까운 시점을 이야기할 때 콘도라고 하죠. 자, 늘 항상 해석으로 저는 요번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 이 콘도라는 단어는 문장 안에서 2번이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고 다음이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요번이라고 해석을 하시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수요일이라고 가정하에 콘도노 도요비니 아이마쇼라고 한다면 그렇죠. 토요일은 아직 지나지 않은 이번 주 토요일이 되기 때문에 이때 해석은 이번 주 토요일 날 만납시다가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이 수요일인데 콘도노 게츠요비니 아이마쇼라고 한다면 자, 지난주 요번 주 월요일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올 가장 가까운 미래의 월요일은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죠. 따라서 이 문장 안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만납시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따라서 자, 이번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다음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요번, 요다음번이라는 형태로 해석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자, 콘도 요다음에 오지상 또 노부츠니 따리, 그렇죠. 일단 동물원에 가기도 하고 자, 온센이 있다리, 자, 온센旅行이 있다리, 온천 여행을 가기도 하고 오이시모노 탁상 타베다리, 맛있는 것을 많이 먹기도 하고 타노시미 따이 데스, 타노시무 하면 즐기다인데요. 타노시미 따이 데스 하면서 이런 세 가지 것들을 하면서 즐기고 싶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싶습니다. 고레까라모 미래의 시제를 암시하는 그런 부사가 되겠죠. 앞으로도 이제부터도 타노시 토코로니 즐거운 곳에 재미난 곳에 쓰레때 이때
그리고 부탁 표현으로 마무리하면 좋겠죠? 왜요? 데리고 가 주세요가 될 테니까요. 자, 우리 주다라는 동사는 쿠레르이지만 주시다라는 경어를 사용하면 쿠다사르라는 동사를 쓰지요. 따라서 쿠다사르라는 동사에 테 쿠다사이 알았죠? 네? 라는 표현까지 합쳐서 1번을 정답으로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뭐 해주세요. 아셨죠? 뭐뭐 해주시는 거죠? 라는 표현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테 쿠다사이네, 테 쿠다사이네 라는 회화체도 있으니 여러 번 여러분들도 읽어주신다면 시험은 물론 여러분들 회화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3가지 패턴 살펴봤습니다. 문법 형식 판단, 문장 완성, 그리고 다소 독해스러웠던 문맥 이해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차근차근 퀴즈 풀듯이 임하시면 좋으니 자, 다음 시간 실전 문제 해결해서 같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